네, 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김계희입니다. 예, 저는 부천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현재 인천 소속입니다. 시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부천에서 처음에 심장이식 시작해서 현재 인천에서 심장이식을 하고 있고, 심장이식 전에 이렇게 엘바드 같은 것들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심부전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LV 펑션이 너무 떨어진 환자들은 엘바드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세종병원은 이제 엘바드 센터도 굉장히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엘바드나 트랜스플란테이션 원이얼 모탈리티는 제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심장 재활이라는 거는 우선은 이제 재활은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개입이고요. 그리고 뭐 근본 원인에 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의 조합, 뭐 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심장 재활은 이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자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거고,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재활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환자에게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천에서부터 재활센터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사실 재활이라는 것보다 이제 CPX에 대한 걸 좀 더 중점으로 마치고, 이 CPX가 이제 심장 환자들한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CPX라는 건 뭔가부터 인트로덕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CPX는 카디오 풀모너리 엑서사이즈 테스트의 준말입니다. 카디오 풀모너리 엑서사이즈 테스트 CPX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카디악과 풀모너리 피지올로지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장기로 피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부전 환자들에게 CPX는 어떤 환자들이 이식을 해야 될지, 혹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MCS, 엘바드를 해야 될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지, 혹은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을 어떻게 프리스크립션, 어떻게 이제 환자한테 처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줄 수 있어서 CPX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드밀 테스트가 있고 사이클릭 엘고노미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트레드밀은 이제 운동 능력이 엘고모터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높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 산소 소비량 측정에 유리하고 보행이나 달리기에 익숙한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자들이 고령도 좀 많고 무릎이 좀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있고 잘 못 걷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일부분은 바이시클을 하기도 합니다. 바이시클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을 오히려 더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심전도와 혈압 측정이 가능해서 심혈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회 기계가 있는데요.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스 측정 장치가 있고, 이 가스 측정 장치에서 이제 플로우와 CO2, O2를 저희가 매저를 할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심전도를 같이 모니터링하고, BP 커플을 해서 이제 BP를 같이 모니터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환자들 중에서는 A 라인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인베이시브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10탭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모달리티, 이 환자가 이제 얼고노빈을 했냐, 트레드밀을 했냐,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로 했냐, 그리고 맥시멀 VO2나 PVO2가 얼마냐, VCO2 슬롭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 심장 쪽으로는 우선 세츄레이션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트레이트나 BP 리스폰스가 어떤지, ECG가 어떤지, 그리고 픽 VO2와 VCO2 슬로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터미네이션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하게 되고요. 프로토콜은 이제 브루스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램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브루스 프로토콜은 이제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프로토콜이고요. 각 단계에서 속도와 그다음에 경사를 증가시켜서 점진적으로 더 높은 매치에 도달하게 하고, 이제 브루스 램프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 브루스 프로토콜하고 유사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올리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운동 강도를 제공하는 게 되고요. 각 단계 길이가 짧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래도 조금 더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 램프 프로토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약간 조금씩 줄여서 올려서 하는 컨티뉴얼 방법이 있고 램프 테스트 이렇게 되겠고요. 브루스 램프 프로토콜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16분 정도 쓰게 되고 각각 스피드하고 그레이드를 한 20초 정도씩 해서 점점 올리고 ECG를 모니터하고 매뉴얼 BP와 하트레이트를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하게 됩니다. 환자가 이제 원할 경우나 나 너무 숨이 차요 이렇게 원할 경우나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VT 혹은 ST 디프레션이 있거나 BP 드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BP 드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엑서사이즈를 중단하게 됩니다. 환자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디스프니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환자를 평가하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얼마나 숨차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C탭은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저희 이제 심장 쪽으로 주로 보게 되면 하트 페일러는 하트 페일러 리듀스드 EF하고 프리저브드 EF라는 게 있는데요. EF라는 개념은 심장이 예를 들어서 보통은 다 100 정도 피를 받아서 60 정도 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요구르트병만 하거든요. 100 정도 피를 받아서 60 정도 짜는 게 정상이어서 60%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0 정도 피를 받았지만 40%밖에 안 짜는 그런 환자들을 하트 페일러 리듀스드 EF라고 하고 심장 벽 자체가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심장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완기가 문제가 되는 병들을 심장에 피를 받았지만 받는 데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병들을 하트 페일러 프리저브드 EF라고 하고 EF는 정상이지만 심장이 뻑뻑하고 두께가 두꺼운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디스프니아가 있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얼 디지즈 좀 레어하긴 하지만 그런 환자들, 그리고 혹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그리고 폐고혈압이라는 병이 있는데 폐고혈압은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겠지만 결국에는 폐 쪽으로 가는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C탭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겠죠. 환자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런 환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 환자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하셔서는 안 되겠고, 아리스미아가 조절이 안 된다. 당연히 VT나 VP 있는 환자는 터미네이션 시켜야 되는데 하면 안 되겠고요. 하트 페일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막 디스프니아가 너무 심하고 다리 이데마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하면 안 되겠고요. 인펙션이 있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사이키아트릭한 프로블럼도 있는 환자, 굉장히 CPX 같은 거 하다가 팍 막히면 환자가 힘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하셔서는 안 되겠고, 상대적으로 BP가 또 너무 높아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BP 드롭이 10mmmercury 이상 되는 그런 환자, 혹은 내가 페인을 많이 느낀다. 그럴 때는 반드시 중단하셔야겠고, 환자들 중에 서스테인드 VT가 있거나, 서스테인드 VT는 벤트리클 쪽에서 계속 VT가 생기게 되면 환자가 결국엔 컬랩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중단하시고, ST가 엘리베이션 되는 환자들도 허혈 질환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했던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저희 병원에서 했던 환자들에서 대부분 디스프니아 때문에 터미네이션을 했고요. 다른 논문들에서도 보면은 환자들에게서 이제 얼마나 세이프한지를 봤을 때 99.8% 정도는 특별히 어드버스 이벤트 없다고 되어 있고,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서스테인드 VT나 혹은 ST 엘리베이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 있었던 환자들을 보니까 VT가 사실은 제일 많았습니다. 엑서사이즈 하다가 VT 생긴 환자들은 저희가 터미네이션 했고, 한 명 정도가 싱코피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사실 HCMP 환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HCMP 환자들은 잘 하지 않는데 이 선생님께서 오더를 내서 요거 했던 환자고 마이액토미하고 ICD 넣고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들, 좀 어려운데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라 저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 어떻게 해석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VO2가 있습니다. VO2는 세포 대사에서 사용되는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산소 소모는 심박출량과 동정맥 산소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CPX를 할 때는 산소 섭취량이랑 하트레이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기계가 아날리시스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픽 VO2는 점진적으로 운동할 때에 최대로 도달한 산소 섭취량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츠는 잘 아실 건데 기초 산소 소모의 단위로 1매츠는 분당 3.5ml per kg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맥시멀 VO2가 사실 심부전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데, 맥시멀 VO2가 떨어지는 환자들, 결국에 산소 소모를 잘 못하는 이런 그런 환자들인 경우가 보시면 VO2 맥스가 14 이하인 환자들,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면 하트레이트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환자들에서 14 이하인 환자들은 14 이상인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서바이벌 커브고 여기가 이제 2열인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VO2 맥스가 좀 더 높은 환자들이 예후가 좋고, 계속 떨어지는 환자들, 리커런트하게 하스피탈리제이션을 하는 환자들은 심장 이식이나 엘바드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심폐 이식학회인데요. 국제 심폐 이식학회에서 이런 심부전 환자들에서 어떤 환자가 이제 이식을 해야 되냐라는 리스팅을 줍니다. 그 리스팅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맥시멀 VO2인데, 픽 VO2가 14 이하인 환자들, 베타블로커를 못 먹는 환자들 중에서 14 이하인 환자들은 이식에 리스팅을 해라. 베타블로커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12 이하다. 이런 환자들은 리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 리커런트하게 하스피탈리제이션 하는 환자들 중에서 언제 이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저는 처음에 반드시 이제 환자가 움직일 수 있고 어큐트한 하트 페일러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요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는 이제 프레딕티브 매치는 아마 잘 공부들 학생 때 하셔서 아실 거예요. 메일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 그다음 피메일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으로 가고, 남자 같은 경우 60세면 8.1 매치가 보통 민 정도고, 60세 여자 같은 경우 6.9 매치가 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익스체인지 레이쇼 RER 값이라는 것은 산소 섭취량 대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VO2하고 VCO2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RER이 1.1 이상일 때 좋은 운동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얘는 이제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 시에는 VO2가 250, VOCO2가 200ml 이하로 RER은 보통 0.8 정도고요. RER이 보통 0.8 이하일 때는 주로 지방을 소모하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무산소 운동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부전 환자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잘했다라는 것을 볼 때 아까 RER 값이 1 내외의 1 이상인 환자들을 좀 더 이 결과들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CO2의 기울기는 이제 환기 효율을 얘기하는데요. 분당 환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비율이 30 이하가 되면 보통 노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27, 25, 저는 뭐 뛰어보면 한 2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보통 노말이고, 60 이상인 경우에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식 기준은 보통 한 36 정도에서 환자들이 이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잡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이제 검사의 재현성이 굉장히 높고 운동 방식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VV 슬로프가 노말은 보통 30 이하고 점점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브노말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VC 값이 34 이하인 환자와 이상인 환자를 봤을 때 34 이상인 환자들이 월등히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식에 혹은 엘바드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전 34가 약간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약간 이퀴버컬하거나 볼 수가 있어서 36 정도 기준으로 엘바드도 같이 이제 심의 기준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CG에서 ST 디프레션을 봐야 되는데, 업슬로핑하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예후가 좋을 수는 있지만 완전 ST가 엘리베이션이 되는 환자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호라이존탈하게 디프레션이 되는 환자들 1mm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P하고 하트레이트 리스폰스를 봐야 되는데, 보통 운동하면 당연히 BP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00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200 이상 확 오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오히려 엑서사이즈 인듀스드 하이퍼텐션 이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SBP가 좀 오르는 걸로 돼 있고, 다이아스톨릭 BP는 메인테인하거나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 최대 심박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의 85% 도달 시에 목표 심박수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까 제가 베타 차단제라는 걸 쓰면은 하트레이트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62%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복기 때 심박수는 분당 12mm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
것이 정상이고요. 첫 1분 내에 한 50% 정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잠깐 설명하면 AT하고 LT 그리고 VT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무산소 역치는 이제 특정 강도에서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가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을 의미하고 LT는 무산소성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젖산이 최종 대사산물로 축적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VT는 산소 섭취가 이렇게 증가할 때 환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운동 수준을 얘기해서 보통 AT, LT, VT 순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게 될 때 이제 근육에 산소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생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호흡을 할 때 심혈관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이 있거나 기도 폐쇄가 되게 되면 산소 공급에 이제 제한을 줄 수밖에 없고 심장 질환이나 그리고 빈혈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빈혈이 되면 산소 전달을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서 기도 폐쇄나 제한성 질환 혹은 흉곽 문제 혹은 침윤성 질환들은 가스를 이제 교환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아마 뒷부분에 이제 폐 쪽에서 얘기를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은 결국에는 가스의 효율적인 교환을 저해시켜서 전신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비정상적인 반응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픽 VO2나 혹은 하트레이트 혹은 VVCO2 같은 지표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높은 VVCO2 같은 경우는 뭐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폐가스 교환의 비효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혹은 COPD 환자에게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레이트이 너무 빠르거나 낮거나 혹은 로우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트 페일러의 그런 순환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미아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DDX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픽 VO2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 VO2가 이렇게 정상이라면 이제 불안이나 비만 혹은 경미한 질환일 수 있고 이게 낮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산소 역치하고 예비 호흡량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서 호흡기 문제인지 순환기 문제인지 혹은 복합된 병변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을 봤을 때 환자들이 보통 VVC2 값이 높고 VCO2, VO2, 픽 VO2 값이 낮은 환자들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들이고요. 픽 VO2가 굉장히 좋고 VVCO2 슬로프가 낮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흰부전 쪽에서는 픽 VO2 값이 좀 더 높을수록 좋고 VVCO2 슬로프는 낮을수록 좋은 예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저희가 이게 심장 초음파를 찍는 건데요. 심장 초음파를 찍을 때 제가 아까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이젝션 프랙션이 100 정도 피를 받으면 이제 40 정도 이내로 짜게 되면 하트 페일러 리듀스드 EF라고 하는데 둘 다 EF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똑같이 20%대 내외의 환자지만 이 환자의 이런 카이네틱이나 이 환자의 카이네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카이네틱을 보는 이런 수치들이 높으면 좀 더 예후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픽 VO2가 33, 매치가 10일까지 운동 부하를 할 수 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EF 18%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EF만 가지고 환자를 평가할 게 아니라 EF가 떨어져도 환자가 스테이블하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에서 이런 카이네틱한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들이 이제 운동 능력이 훨씬 더 좋고 VVCO는 떨어지고 픽 VO2는 높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HCMP 환자들 중에서 에이피칼 HCMP 환자들이 있습니다. 셉탈 HCMP라고 해서 LVOT를 막는 이런 HCMP는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에이펙스만 두꺼운 그런 환자들을 인롤해 가지고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VCO2, 픽 VO2, 픽 VO2가 높은 환자가 푸른색이고 그리고 낮은 환자가 붉은색인데 높은 환자가 확실히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VVCO2 값도 마찬가지로 VVCO2가 낮은 환자가 높은 환자에 비해서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CPX를 이제 저희가 재활해서
심장 재활이 이제부터 보험이 되는데요. 2017년도부터 보험이 됐습니다. 수가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고 이번 기간 중에는 반드시 저희가 심장 재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외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악 리해빌리테이션에서 시탭의 역할은 이제 예후를 우선 평가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VO2, 픽 VO2 혹은 VCO2 값 등 그런 값들을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측정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지 그런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중에 최대 탄소 섭취량에 대응하는 심박수의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리스크립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예시를 한 3분 정도 잠깐 보겠습니다. 34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환자 디스프니아 주소로 내원했고요. 알코올과 스모커 다 하고 있었고 환자 BP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했는데 바디웨이트이 많이 높았습니다. 보시면은 카디오메갈리 굉장히 심하고요. 이니셜 ECG는 약간 푸어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V1에서부터 V3까지 R 웨이브가 좀 보이고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특별히 ST 변화는 없었고 보시면 픽 VO2가 12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되고 VCO2 슬로프가 4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선은 이제 DCMP 환자였고 DCMP는 코로나를 문제가 없는 DCMP 환자였고 AFib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을 쓰면서 그리고 다이어트 컨트롤하고 알코올과 스모킹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환자가 129에서 106kg까지 감량을 했고 그래서 ECG 보시면 좀 더 볼테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처음보다 이게 지금 심장인데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PX를 시켰더니 이전에 비해서 픽 VO2가 굉장히 좋아져서 31까지 올라가고 VCO2는 20까지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면 이 환자 이니셜리 픽 VO2 12,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1까지 오르고 VCO2도 굉장히 높았다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30% 내외지만 지금은 한 40%까지 좀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이쪽이 이제 LV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쪽 40%까지 좋아진 걸 알 수 있고 현재는 증상 없이 잘 지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환자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라는 병을 갖게 됐습니다. 이 환자가 38세 여자고 다이어트 약 먹다가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생기는 환자들이 있는데 디스프니아 주소로 내원했고 환자가 152에 90kg였습니다. BMI 39였고요. 제가 요거 그냥 갖고 왔는데 PCO2가 한 83까지 오르고 PO2가 26밖에 안 됐던 굉장히 시비어한 그 디스프니아 환자고 이제 하이폭시아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풀모너리 아테리 하이퍼텐션이었고 예전에 이제 오비스한 것도 문제가 되고 메디케이션 살 빼는 약들 먹으면서 이제 풀모너리 아테리 하이퍼텐션이 생겼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보면은 오비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무시하게도 이런 지방들이 이 소라시 캐비티를 누르면서 더 환자가 숨이 차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플로우라는 걸 적용하면서 이제 환자에게 우선은 다이어트 컨트롤 같이 하고 스트릭트 아이오와 맞추고 그다음 당뇨 컨트롤하고 다이ure틱스 잘 쓰고 리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환자가 맨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자를 한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하고 슬리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만대사 수술을 같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ICU 케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 환자 보시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이제 주무시는 거 자세도 잘 하게끔 하고 저희 재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환자 최대한 재활할 수 있게 하고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볼 때도 뭐 거치대를 한다든지 이제 자세 변화를 잘 하게끔 얘기를 해서 슬리브 오퍼레이션 받고 이제 지금 외래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더 많이 빼서 처음에 90kg였던 체중이 60kg까지 째고 지금 현재는 룸에어 세츄레이션 95% 이제 호모2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좋아진 다음에 저희가 엑서사이즈 테스트 해봤더니 VO2가 27, VCO2가 28까지 굉장히 좋아진 소견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섹시도 보면은 굉장히 팻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PX를 할 수 없었지만 뒤늦게 팔로우하면서 이제 지금은 예후가 많이 좋은 상태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도 이제 이거는 사실 CPX를 할 수 없었던 분인데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71세 남자 환자고 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이제 VFib 어레스트로 ROSC 돼서 이제 ICU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음파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LV가 이렇게 작고 처음에 이니셜리 VT로 어레스트가 났지만 굉장히 펑션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타 병원에서 심장내과에 있었지만
환자를 CAG를 하질 않게 되면서 보시면 LV 펑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환자가 이제 그 인투베이션 스테이투스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슬이 3베슬 디지즈였고 환자가 3베슬 디지즈에 이제 굉장히 높은 아이노트로픽스를 갖고 있었고 수원은 10cm 한 달 동안 거의 묶여서 지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BUND 125에 올리고유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에크모를 넣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환자를 이제 의식 수준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의식이 조금 괜찮다는 거 확인을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캐비지라고 해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고 에크모를 위닝을 하고 그 이후에 뭐 고생들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트라키오하고 PEG 넣으면서 영양 공급하고 병실로 올라와서 항상 앉혀서 있는 게 이제 허리 근육을 키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소어도 이만했지만 요까지 줄고 열심히 재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고 집에서 가서 이제 재활하고 있고요. 에크모 넣으면 풋드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재활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로 재활의 힘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만져주시는 손 그리고 환자에게 보여주는 관심 이런 것들이 환자를 좋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요약을 하면 CPX는 이제 저희가 카디오풀모너리 패솔로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툴들의 하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픽VO2, VCO2 그리고 하트레이트, BP를 잘 보시고 세츄레이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입을 하기 전후에 CPX를 하게 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우선 앉히고 호흡 재활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